혼줄 아니고요. 돈줄 내러 왔습니다. 오늘의 전줄 리포트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에서는 이익 추정 상향되는 낙폭 과대 저평가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아래 또 리즈 갱신하고 있는 기업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는 로봇 대표적인 기업까지 보시죠. 먼저 첫 번째 기업은 현대차입니다. 현재 주가 상황 보시면요. 2%대 빠지면서 17만 7천 원에 거래 중입니다. IRA 보조금 리스크와 또 경기 침체 우려가 확대되면서 수요 가시성의 불확실성 이슈가 우려스러우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장기간 공급 충격에 따라서 대기를 기다리는 수요는 높고요. 공급 회복 속도가 기대에 미치지 못해서 병목 현상이 지속되는 점을 감안하면 내년 1분기까지 공급 과잉이 되거나 가격 하락 우려는 적을 걸로 보입니다. 최근 주가 하락으로 현대차의 주가는 PER 밴드 아래 하단에서 낙폭과대 저평가 단계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투자 의견은 매수고요. 목표 주가로는 현대차에서 30만 원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기업도 함께 보실까요? 레몽레인인데요. 현재 3%대 상승하면서 18,900원에 거래 중이네요. 장르와 형태, 미디어를 넘나드는 제작 맛집입니다. 생소하신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대표적인 작품으로 성균관 스캔들이 있습니다. 가장 큰 장점은 안정적인 제작 레코드를 보유한 제작사라는 포인트인데요. 올해 제작 편수 9편, 내년에는 연간 10편 이상 제작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 무게의 중심은 4분기입니다. 실적에 가장 크게 기여할 작품은 4분기 JTBC에서 방영 예정인 송중기가 주연으로 등장하는 재벌집 막내 아들이고요. 이 이후에도 여러 대작인 마에스트라 그리고 직필 등의 대기 중이 있습니다. 4분기에 기대해보면서 앞으로가 더 기대가 되는 레몽레인이고요. 목표 주가 제시되지 않았지만 투자 의견은 매수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기업 함께 보시죠. 게임주인데요. NC소프트입니다. 2%대 상승하면서 34만 2천 원에 거래 중입니다. 게임주 볼까요? 요즘 게임주들의 눈에 띄는데요. 매출의 전년 동기 대비 성장은 리니지 W의 견조한 매출 흐름이 리니지 2M의 매출 감소분을 크게 상회한 점이 있고요. 특히 리니지 W의 매출 하향 안정화 패턴은 리니지 2M이 아닌 리니지 M에 가까울 것으로 전망되는 점은 긍정적인 투자 포인트입니다. 전년 동기 대비 이익 증가는 인건비 안정화도 마케팅비 감소에 기여하고요.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 번쯤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목표 주가는 48만 원, 투자 의견은 매수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세 가지 리포트 알아봤고요. 나머지 두 개는 소장님께서 돈줄 내주세요. 네, 돈줄이 나게 될지 혼줄 나게 될지 오늘도 그 기업에 대해서만 자세하게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리포터를 통해서고요. YG경제연구소 차은수 수장 함께 할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저희가 굵직한 두 가지 기업에 대해서 리포트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갖고 있는 게 반도체 그리고 자동차라고 하면요. 코스피 안에서는 기아를 또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현대차증권의 리포트고요. 리즈갱신이라고. 리즈란 단어가 어울리시는 정연 아나운서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좀 시장이 나쁘고 줄여서 그런가. 뭐 빨간색 양봉도 입으셨고. 네. 오늘 시장의 양봉을 한번 기다리면서 이 리즈갱신한 기아에 대해서 볼게요. 3분기 실적에 대해서 그런 긍정적인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이런 어떤 수출 기업이죠. 수출 기업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환율 효과라는 말에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환차익과 환율 효과는 다릅니다. 환율 효과 같은 경우는 매출과 영업이익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1,000원짜리가 환 효과 때문에 1,100원, 1,200원에 팔리면 좀 더 비싸게 팔리는 거죠. 이게 환율 효과고요. 환차익 같은 경우는 영업의 손익에서 외환을 보유하고 있던 것들이 이렇게 오르락내리락하면서 생긴 차익을 환차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기아는 환율 효과를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죠. 3분기 실적 가이던스를 보게 된다면 여기에 나와 있는 워딩이 이렇습니다.
우호적 환율 효과로 영업이익률 10%대 2분기 연속 달성 전망이라는 말이 나왔죠. 우리가 어제 이제 한 걸 생각해 보면 영업이익 10%대가 얼마큼 중요하다는 걸 말씀을 드렸죠. 자, 매출액 같은 경우도 YOY 기준으로 28%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고요. 영업이익도 무려 2.4조 정도로 80% 정도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컨센서스 대비해서 큰 이익이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왜 그러냐면 그동안 소위 병목 현상이 있었죠. 차량용 반도체가 부족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대기하는 분들이 많은 상태에서 차를 넘기지 못했던 것들이 이렇게 넘기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차를 대기하고 있는 분들이 많으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해외 수출할 때는 그런 게 있어요. 우리는 여러분들 현대기아차를 사려면 대리점 가서 현대기아차와 직접 계약을 맺으시잖아요. 근데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현대기아차랑 계약을 맺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현대기아차는 미국의 딜러 회사에 차를 수출하고요. 딜러 회사가 그것을 가져다가 그들이 가격을 책정해서 자동차를 파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경기가 불안해서 조금 시황이 불투명하면 자동차를 좀 싸게 판다라든지 차가 잘 팔리면 좀 비싸게 팔면서 마진을 축출한다라든지 하는 거죠. 그럴 때 우리 차를 팔기 위해서 딜러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을 하는데 지금 글로벌 적체량들이 워낙 심하다 보니까 인센티브 줄 일이 없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죠? 비용은 줄어들고 우리가 환율 효과에 따라서 비싸게 차를 파니까 이익은 늘어나고 이러한 선순환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근데 이전에 저희 리포트를 쭉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네. 환율 효과를 마냥 기쁘게만 보지 않았던 맞습니다. 저희였거든요. 네. 왜냐? 언젠간 이건 다시 내줘야 될 수 있는 수익이다라는 거였는데 근데 지금이 당장은 이 킹달러 시대에 그렇죠. 환율 효과라도 볼 수 있는 게 얼마나 다행인가라는 생각이 그렇죠. 들어요. 예. 일단은 우리가 갑자기 예를 들어서 평상시에 2끼 먹다가 배고프면 4끼 먹으면 살찔 걱정은 하지만 지금 당장은 버텨내야 되는 거잖아요. 네. 어떤 그런 식이라고 보고 근데 여기서 저도 몰랐던 하나의 새로운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뭐냐면 판매 보증 충당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자동차를 사시는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자동차마다 그러니까 보증 기간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10년이라든지 10만 킬로라든지 보증할 때 이걸 그러니까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부채로 잡아서 이거를 비용으로 놔두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동차 고장이 나면 회사가 돈을 들여서 고쳐줘야 되는 어떤 보증 기간이 있잖아요. 그럼 그걸 차 가격에 포함이 이미 다 돼 있는 거긴 하지만 그래서 매출이 일어나면 일정 부분은 충당 보증금으로 해서 부채로 잡아놓습니다. 근데 이것도 달러로 잡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부담이 좀 커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렇네요. 일정 부분들 부담이 된다. 여러분들 여기 표를 좀 위로 올려주시면 리포트를 좀 위로 올려주시면 두 번째 주요 이슈 및 실적 전망 패러그래프의 3번에 그런 내용들이 좀 들어있어요. 어찌됐든 이렇게 환율 효과가 어떤 그런 것들이 우호적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지금 현대기아차의 전략, 현대까지 포함해서 저는 적절하다라고 봅니다. 리포트에서도 현재 수출 물량을 증가시키고 있어요. 결국 지금 환율 효과를 보기 위해서 어떻게 되죠? 차를 많이 미국 쪽에서 팔아야 됩니다. 이러한 것들 때문에 된다라면 최소한 내년 1분기까지는 이러한 현상이 일어날 것으로 현재 지금 이 기업은 판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내년 1분기까지는 이상무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내년까지는 이상무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럼 기아를 봤을 때 투자 핵심 포인트는 뭐로 가져가야 될까요? 우리가 다 우려하는 바죠. IRA법에 과연 기아가 어떻게 승기를 잡을 것이냐라는 겁니다. 네. 리포트에서 그 내용은 빼놓지 않았습니다. 1페이지 하단에 보면 IRA 보조금 리스트 제외와 가장 우려되는 건 경기 침체 우려죠. 네. 경기가 침체된다면 가장 먼저 줄일 수 있는 큰 게 뭐죠? 자동차 바꾸는 거, 그다음에 휴대폰 바꾸는 거, 냉장고 바꾸는 거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우려들이 불확실성 이슈로 대두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차가 잘 팔리고 있지 않느냐? 지금은 적체돼 있는 물량들이 팔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새롭게 계약을 해서 차를 인도받으시는 게 아니라 이미 계약서 쓴 분들이 이제 인도를 받으시기 때문에 요거는 내년 초까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 화면에 보시면 첫 번째 패러그래프에 이런 게 나와 있어요. IRA 보조금 이런 얘기들이 나오죠. 그런 게 나왔습니다. 오늘 정말 새로운 뉴스가 떴죠. 조지아주 상원의원이 지금 조지아주에 우리가 현대기아차 공장을 지으려고 하잖아요. 그쪽 상원의원께서 미국의 IR법에 대해서 현대기아차를 예외 조치를 해달라.
라는 법안을 지금 상정하겠다. 그런 뉴스가 오늘 떴습니다. 2025년까지 유예를 시켜주고 2026년서부터 적용을 해달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조지아주 상원 의원께서는 그렇게 할 만하죠. 그래야 현대기아차가 자기네 주로 들어오니까. 조지아주라는 게 여러분들 저는 미국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거기가 어떤 데냐면 옛날에 옥수수밭이었대요. 그러니까 그냥 평야지대예요. 평야지대니까 이런 공장이 안 들어오면 먹고 살 거리가 좀 없다라는 그런 개념 이해가 되시죠? 호남 평야에 농사 짓는 거 말고 할 게 없다면 거기에 공장 하나 들어섰다. 얼마나 큰 효과가 나타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조지아주가 목숨을 걸고 있다라고 보고 이번에 상원의원께서 발의한 법이 어떻게 적용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나의 트리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네, 이런 시장 흐름의 기아의 움직임을, 기아의 상황을 분석을 해봤습니다. 이런 걸 다 통틀어 봤을 때 이번 리포트는 눈여겨봐도 괜찮겠습니까? 일단 팩트체크를 잘하고 있고요. 우리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내년까지는 적재된 차들이 팔릴 것이고 환율효과 볼 것이다. 그렇지만 여기에 우리가 또 상대적인 비용 부담 늘어나는 것도 있고 IRA법에 따라서 불확실성은 있다라는 측면에 대해서 팩트체크를 잘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굳이 재무제표는 안 봤어요. 왜냐하면 이 IRA법에 어떻게 적용되느냐에 따라서 재무제표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제가 오늘 분석을 안 해드렸는데 일단 상황은 이렇다라는 것 정도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라고 보면 저는 믿어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단기 긍정 미래라고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리포트 알아봤고요. 두 번째는 또 다른 굵직한 기업이죠. 두산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유한타증권에서 나온 제목인데 이제는 로봇 대표 기업이라고 평가를 했어요. 사실 최근에 로봇이라는 단어를 빼고 두산의 가장 큰 장점을 찾자면은 에너지 쪽이잖아요. 그렇죠. 예, 예. 네, 신재생 쪽이잖아요. 네. 근데 두산 로보틱스를 주목하라고 콕 집어서 이야기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두산이라는 기업이 네. 정말 우리가 이제 역사를 보면 우리가 이제 보통 하나로 시작해서 그게 이제 중심이 되고 여러 가지 이제 퍼져나가는 그런 우리의 어떤 재벌 기업들의 모습이었잖아요. 근데 두산은 황골탈퇴라는 표현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 두산이 원래 시작은 식음료로 시작했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는 두산, 지금 이제 우리가 하이트 맥주라고 하는 네. 조선 맥주, 그게 두산 거였어요. 아, 오비였네요. 두산이 오비. 오비 맥주가 이제 두산 거였죠. 그러니까 그때는 식음료였어요. 근데 이게 이제 한계가 다다를 것으로 보니까 두산이 뭘 했냐면 중화학으로 갔어요. 두산중공업이라든지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뭐 굴삭기라든지 이런 거였는데 그게 이제 어느 정도 한계가 왔다라고 보니까 두산이 제3의 변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에너지 로봇이죠. 자, 로봇을 한번 살펴보죠. 일단 2015년에 두산 로보틱스라는 협동 로봇을 만들었어요. 이 협동 로봇이 뭐냐면 우리가 이제 그 여러분들 뭐 저도 그렇습니다만 텔레비전을 통해서 보면 막 그 자동차 공장에서 그 기계들이 자동차를 막 찍어내는 그런 모습들 나오잖아요. 그게 아니라 여기서 보면 우리가 이제 옷을 입고 물건을 든다라든지 이런 어떤 우리가 이제 같이 협업이라는 것은 인간과 로봇이 같이 움직이는 거거든요. 네. 이 시장에 있어서의 국내 1위고요. 글로벌 5위 업체입니다. 글로벌 1위 업체는 유니버셜 로봇이라는 회사가 있다라고 하네요. 이게 전체 시장 점유율의 무려 50%예요. 어마어마하네요. 근데 우리가 5위면서도 불구하고 7%까지 지금 점유율을 나타내고 있다. 나름대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두산 로보틱스가 우리가 지금 현대까지 한 2,000대 정도를 연간 생산하는데 2025년까지 10,000대를 생산하겠다라는 거예요. 제가 재무제표를 보면서 가장 핵심으로 보는 것 중에 뭐냐면 새로운 산업. 그러니까 이제 두산그룹 내에서 2015년도에 두산 로보틱스가 만들어졌으니 이 회사가 언제 이익을 내느냐가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네. 처음에 이익을 낼 수는 없죠. 당연히 이제 이런 것들이 깔리는데 그게 올해입니다. 올해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되는 원년이 될 것이다. 라는 부분들이 저는 눈에 확 들어왔어요.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 카카오가 2020년에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섰어요. LG화학이 2021년에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섰어요. 주가 어떻게 움직였죠? 자, 로보틱스는 비상장이긴 합니다만 괄목할 만한 이유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근데 이 리포트를 읽어보니까요. 두산이라는 제목하에 네. 내용이 다 로봇 내용이에요. 네, 이번에 네. 로봇, 그러니까 두산이 지주회사니까 네. 에너빌리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이번에는 로봇에만 집중한 거예요. 그래서 이 로봇의 협동 로봇에 대한 강점이 있는데 네. 지금 뭐 간편 설치라던가 공간 절약, 높은 안정성 이런 협동 로봇에 대한 강점을 통해서 이 시장이 커지고 있다. 거기에 대표 주자인 두산 로보틱스를 갖고 있는 두산이 눈에 띈다라는 게 주 내용이거든요. 네. 그럼 두산을
다양한 경쟁력을 갖고 있는 회사로 봐도 괜찮겠습니까? 점점 날카로워지시네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가 이제 정연 아나운서 얼굴에서 여러 가지 정연 아나운서 얼굴을 보면 아름답다라고 생각하지만 지금 이제 코만 본 거예요. 예를 들면 로봇, 그러니까 두산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회사 중에 지금 한 부위만 본 거예요. 지금 코만 본 거예요. 근데 코가 과연 이쁘냐 안 이쁘냐는 전체적인 거와 조화롭게 봐야 되겠죠. 자, 정확히 이 리포트도 정연 아나운서가 질문을 할 것으로 보고 그 부분에 대한 분석을 해놨어요. 4페이지 제일 위에 있는 표를 보게 된다면 네. 먼저 4페이지 위에 있는 표를 좀 보도록 할게요. 두산의 순자산 가치를 한번 좀 봤습니다. 그래서 투자자산, 두산 에너빌리티, 광고회사인 오리콤 이런 것들을 보면서 비상장사인 로보틱스까지 봤어요. 그렇게 봤을 때는 비상장사인 로보틱스의 가치를 한 7천억 정도로 봤습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예를 들어 드릴게요. 두산 에너빌리티가 3조 4천억 정도로 봤으니까 한 5분의 1 정도 수준이다. 이 정도 가치는 있다라고 지금 본 거예요. 그러니까 두산 에너빌리티 한 5분의 1 정도의 가치는 있다라고 봤으니까 전체 두산에서 차지하는 포션은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이게 이제 커나간다라는 하나의 사업부로 본다라면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2페이지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2페이지요. 네, 2페이지로 한번 돌아가 보면 두산 로보틱스의 이제 실적, 여기 이제 제일 위에 표를 보면 여러분들 제 얼굴 옆에 파란색 막대가 보이고 그 밑에 파란색 막대 옆에 회색 막대가 마이너스 쪽에 있어요. 자세히 보시면 그게 이제 적자였어요. 영업 손실이 났다가 올해 이제 올해 거 보면 파란색 막대만 있고 회색이 없어졌죠. 이게 흑자 전환된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앞으로 긍정적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좀 더 그림을 내려버리면 그림 4를 보게 된다라면 아까 제가 이 협동 로봇 시장의 1등이 어디라고 말씀드렸죠? 유니버설 로봇이라고 했죠. 유니버설 로봇이 제 얼굴에서 멀리 떨어진 파란색 막대입니다. 저렇게 매출과 영업이익이 2020년에는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좀 줄어들었다라고 봐야 되겠죠? 자, 더 화면을 내려보겠습니다. 그림 5와 6을 보게 된다라면 자, 왼쪽에 제 얼굴과 가까운 쪽에 있는 것이 두산 로보틱스 매출이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유니버셜 로봇의 영업이익률이 상승하고 있는 거죠. 자, 전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아직까지 7%예요.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하지만 매출이 늘어나고 있고 유니버셜 로봇과 비교해서 보면 이쪽 시장의 영업이익률은 코로나를 바닥으로 찍고 증가하고 있다라고 본다라면 저는 나름대로 경쟁력 있다라고 보는 거죠. 여기서 나온 내용들을 보면 라인업이 다양하고 현재 지금 세계 협동 로봇 시장에서 가장 많은 10개의 모델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네요. 그리고 기술 제어 기술, 그러니까 우리가 로봇이라는 게 딱 갔다가 멈추는 이게 굉장히 핵심이거든요. 우리는 간단한 거죠. 이렇게 팔을 움직이는 건데 이 기술이 굉장히 레벨이 높다. 그리고 우리가 협동 로봇의 대표적이라고 하는 게 무거운 짐을 들을 때 이 로봇이 도와주는 것들에 대한 중력이 25kg까지 가능하대요. 이제 정연 아나운서도 물건 훅훅 들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면 상당히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네. 이 최근에 로봇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뜨거우면서 많은 분들이 정말 작은 로봇 기업, 그러니까 로봇과 조금이라도 연관된 기업부터 실제로 로봇 사업을 하면서 돈을 벌어들이는 기업까지 쭉 공부를 하셨을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두산 로보틱스는 상장이 안 되어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이 두산에게도 눈길이 좀 가겠죠. 투자 핵심 아이디어는 무엇으로 가져가 볼까요? 우리가 로봇은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청소기 로봇부터 그다음에 여러분들 서빙 로봇 식당에 요즘 보이잖아요. 네. 100% 중국산입니다. 우리나라 게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는 100% 중국산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로봇, 방범 로봇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 국내 법상 우리가 이제 택배나 이런 것들이 불가능해요. 도로를 혼자 돌아다닐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아는 대형 로봇이라는 건 산업용 로봇이죠. 아까 자동차 이제 용접이라든지 뭐 페인팅을 한다라 이런 건데 이 협동 로봇은 우리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이 시장 커질 수 있다라고 보면 저는 로봇 관련해서는 가장 눈에 들어온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가장 눈에 들어오는 로봇 주식이다. 두산이. 네. 네. 그러면 이 리포트 믿어볼까요? 보니까 이 시장에 대한 뭐 자료라던가 이야기를 쭉 풀어내준 것 같더라고요. 예, 로봇에 대해서 최근에 이제 뭐 삼성이 로봇 시장에 진출한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많으실 거예요. 그렇다면 네. 꼭 두산이 아니더라도 이 시장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라도 이 리포트, 이거 리포트 장수가 좀 많네요. 이게 대략 한 10페이지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 리포트 한번 구하셔서 협동 로봇이라는 게 어떻게 구성이 돼 있고 협동 로봇 시장이
두산이 어떻게 가치를 평가받고 있구나 이렇게 평가받으신다라고 보면 저는 의미 있다, 믿어보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기대는 길게 하자라고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두산, 그동안은 좀 저희가 원전 이야기로 많이 해봤는데 오늘은 로봇 두산 이야기 해봤고요. 장 소장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